어느 날 한양 남대문 앞을 지나던 임금의 행차가 멈춰 섰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무당이 외쳤기 때문이지요. 전하 곁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놈 무엄하구나. 과연 이 무당은 무슨 까닭으로 목숨을 건 것일까요? 분홍빛 이야기 들려드리는 분홍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해였습니다. 겉으로는 태평성대였으나 조정 안에서는 암암리의 붕당 간 다툼이 끓고 있었지요. 한양 도성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민심이 겨우 숨을 고른 참이었지요. 임금의 행차가 잦아지자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무슨 근심이 계신 게 아닐까. 보이지 않는 균열이 도성 곳곳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궐 깊은 곳, 편전에서는 임금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용상을 지킨 임금 이원이었지요. 이 밤도 잠은 오지 않는구나. 이원은 관자놀이를 누르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소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진정 나를 위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온화한 인상 속에 늘 그늘진 눈빛을 지닌 이원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깊었으나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약점이었지요. 그날 밤 이원은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침전이 검은 물에 잠기고 물 위로 붉은 관복이 떠올랐지요. 이것이 무슨 꿈이더냐. 이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곁에서 밤을 지키던 내관 장상선이 황급히 달려왔지요.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장상선은 머리가 허옇게 센 50대 노인이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이원을 모신 최측근이었지요. 탕을 드리옵니다. 옥체만 강하셔야 하옵니다. 장상선은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성껏 약사발을 올렸습니다. 허나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 무렵 한양 남대문 저자거리에는 묘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거지무당 하연이가 또 마쳤다더라. 저 아이 눈이 예사롭지 않아. 하연은 15살 남짓한 소년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으나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미친 자라 조롱했으나 하연의 말은 신기하게도 번번이 들어맞았습니다. 저 아저씨, 오늘 돈 잃어버리겠네. 저 아낙네, 속으로 딴 마음 품었구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하연의 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지요. 하연의 귀에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속삭임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연은 문득 느꼈습니다. 오늘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귓가에 우웅거리는 소리가 울렸지요. 그날 오후 임금의 행차가 남대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원은 미복을 입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 나선 참이었지요. 하연은 멀리서 가마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분 주위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꿈틀거려. 하연은 주저없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하 곁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하연의 외침이 거리를 가득 채웠지요.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놈 무엄하구나. 그러나 이원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저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이원의 눈빛에 묘한 빛이 어렸지요. 내놓은 말이 거짓이라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자의 속에서 검은 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장상선의 얼굴이 찰나에 일그러졌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이원은 직감했지요. 이 아이의 말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이원은 하연을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하연이라 하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냐? 하연은 고개를 들어 이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뒤에는 그림자가 있사옵니다. 그 그림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제게는 들립니다. 이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래서 내 곁에 배신자가 있다 한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자의 그림자에서 피 냄새가 났사옵니다. 이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명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별궁에 머물게 하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라. 하연은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 이원은 하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 말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오늘 밤 내 꿈에 무엇이 나타날지 말해보거라. 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오늘 밤 전하의 꿈에 검은 물이 차오를 것이옵니다. 그 물 위에 붉은 것이 떠오를 것이옵니다. 이원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날 밤 이원은 정확히 그 꿈을 꾸었지요. 침전이 물에 잠기고 붉은 관복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원은 하연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진정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전하, 소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이옵니다. 이원은 처음으로 하연을 믿기 시작했지요. 하연이 궁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정신하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전하께서 요상한 무당을 가까이 하신다던데. 미친 거지를 궁에 들였다지 않소. 좌의정 최대감은 신복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화근이 될 것이오. 빨리 처리해야 하오. 장상선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제게탕을 드시지 않으시옵니다. 혹시 의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최대감이 차를 홀짝이며 대답했지요. 서두르지 마시오. 때를 기다리는 것이오. 어느 날 밤 이원은 하연을 은밀히 불러 물었습니다. 내 신하들의 마음을 읽어보았느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는 많지 않사옵니다. 누가 가장 위험하더냐? 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지요. 전하 곁에서 탕을 올리는 늙은 내관과 조정의 높은 어른, 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사옵니다. 이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상선과 좌의정 최대감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두 사람 모두 전하의 자리를 노리고 있사옵니다. 이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가장 믿었던 이들이 배신자였다니. 그 무렵 하연은 궁녀 연화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20살 남짓한 젊은 궁녀로 하연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연화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지요. 연화 나인 그대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꽃이 피는 소리, 새가 노래하는 소리 같은 것이옵니다. 연화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좋은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화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큰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어느 날 밤 하연은 연화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화 나인, 사실 저는 관상가의 아들이옵니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하연을 바라보았지요. 3년 전 나쁜 사람들이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저는 벽장 속에 숨어 모든 것을 들었지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좌이정 최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족 중 가장 약한 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하는 소리를요. 연화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뒤로 저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주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하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지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를 원하느냐?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하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전하는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연화는 하연을 꼭 안아주었지요. 며칠 뒤 이원은 호위무사 무영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과묵하고 충직한 무관이었지요. 무영, 내게 밀명을 내린다. 장상선의 행적을 낱낱이 캐어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무영은 그날 밤부터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상선의 뒤를 밟고 그가 드나드는 곳을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며칠 뒤 무영은 놀라운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장상선이 좌이정의 사가로 재물을 빼돌린 장부였지요. 전하, 장상선이 최대감과 내통하고 있사옵니다. 이 장부를 보시옵소서. 이원은 장부를 살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놈이 20해 넘게 나를 속였단 말이냐? 가장 믿었던 자의 배신에 이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장상선은 평소처럼 탕을 올렸습니다. 전하, 탕을 드시옵소서. 이원은 탕을 받아들었으나 마시지 않았지요. 경은 나를 오래 모셨지.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동안 고마웠소. 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장상선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요. 전하, 무슨. 물러가시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소. 장상선이 물러간 뒤 이원은 탕을 화분에 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화분의 꽃이 시커멓게 죽어 있었지요. 이놈이 나를 독살하려 했구나. 이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편 좌이정 최대감은 서둘러 장상선을 불러들였습니다. 전하께서 의심하기 시작하셨소. 이제 때를 앞당겨야 하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그 무당 아이를 먼저 처리하시오. 그놈이 모든 화근이요. 최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그리고 3일 뒤 궁중 연회가 있소. 그때 이를 마무리하시오. 장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하연은 잠결에 소스라쳤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귀에 익숙한 살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연은 벌떡 일어나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저기다, 놓치지 마라. 하연은 뒷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무너진 담장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지요. 숨이 차올라. 더는 못 달리겠어. 하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골목 끝이 막다른 길이었지요. 끝났구나. 하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물러서라.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지요. 난투 끝에 자객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괜찮으냐? 아저씨, 고맙습니다. 무영은 하연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요. 다음 날 이원은 하연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이원은 즉시 조정회의를 소집했지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자는 나서라.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감이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소신이 조사하겠사옵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사옵니다. 이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며칠 뒤 궁중연회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밝혀지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원은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가느다란 목소리로 연기했지요. 좌의정과 장상선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곧 끝이로구나. 장상선이 정성껏 술잔을 따라 이원 앞에 바쳤습니다. 전하, 옥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술이옵니다. 그 술에는 맹독이 들어 있었지요. 이원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좌의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무영이 하연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그 술 드시지 마시옵소서. 하연의 외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지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서 죽어라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치고 있습니다. 순간 장상선과 최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지요. 초췌하던 얼굴에서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역적놈들, 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이원은 술잔을 세차게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술이 쏟아지자 바닥 돌이 지글지글 타올랐지요. 맹독이 분명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전하를 독살하려 했다니. 좌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다. 세상을 바꿔보자. 좌의정의 수하들이 칼을 빼어들었지요. 허나 그보다 빠르게 연회장 사방에서 금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놈들의 검은 속내를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이원의 호통에 좌의정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장상선은 고꾸라지며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금군들이 역적들을 하나씩 포박했습니다. 이원은 옥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내려왔지요. 무릎 꿇린 최대감 앞에 멈춰 섰습니다. 3년 전 내가 관상가 한씨 부부를 죽였지. 최대감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죽일 때도 똑같이 생각했지요? 나만 권력을 쥐면 그만이 하라고. 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 제가 다 들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에도, 오늘 밤에도 최대감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지요. 무영이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장상선이 빼돌린 재물의 장부, 탕에 독을 넣으라 지시한 서신, 그리고 오늘 술에 쓰인 독약이 든 병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원은 다시 옥좌로 돌아가 앉았지요.
역적 좌이정 최 씨와 내관 장 씨를 비롯한 모든 가담자를 3조까지 멸할 것이니라. 우레와 같은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역적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끌려나갔지요. 며칠 뒤 조정의 새 기강이 세워졌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지요. 권력의 그늘 아래 숨어 있던 부정들이 하나하나 도려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요. 전하께서 악을 물리치셨다. 거지무당이 나라를 구했구나. 이원은 특별히 하연을 불러들였습니다. 내 부모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었구나. 이원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서려 있었지요. 3년 전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부모를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사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원은 명을 내렸지요. 관상과 한씨 부부의 죄를 모두 사하고 명예를 회복하라. 그들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라. 얼마 뒤 도성 밖 양지바른 언덕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하연은 비석 앞에 서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나쁜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원한이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거지무당이 아니었지요. 이원의 특별한 후원으로 성균관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역시 하연을 따뜻하게 지켜보았지요. 어느 봄날 이원은 궁 안정원에서 하연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하연, 많이 컸구나. 이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연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깊이 절을 올렸지요. 전하, 그간 안녕하셨사옵니까? 이원은 예전의 피로함 대신 평온한 빛이 감도는 얼굴로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었지요. 요즘은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오, 어떤 소리더냐?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마음속에서 저를 아들처럼 아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웃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따스함의 눈물이었지요. 옛말에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물로는 살 수 없는 것, 오직 순수한 마음만이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진실을 보는 눈은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라 맑은 마음을 지닌 자에게 깃드는 법입니다. 가장 위험한 배신은 칼을 숨긴 자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허나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자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